바로 이 점 알고 계셨나요? 남자들이 진짜로 피곤하지 않게 느끼는 여자들의 공통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드릴게요. 먼저 핵심을 짚어볼게요. 기본적인 배려심이 없으면 이해받기 어렵고 단기간에 상대의 마음을 확실히 파악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평균적으로 행복한 관계가 오래간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의 모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랑이 깊어진다는 점까지요. 이제 편안하게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매일 남자친구 기분을 살피며 내가 뭘 또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시죠? 특히 상대방이 힘들어하거나 예민해질 때마다 내가 더 배려해야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배려가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진단 없이 처방전부터 쓰는 것과 같은 위험한 접근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선생님, 저는 정말 많이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왜 남자친구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방향 자체를 잘못 잡고 계시거든요. 연애를 하면서 매일 완벽하게 행복할 수는 없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쁜 순간이 힘든 순간보다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의 평균 행복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세요. 매일매일의 감정 변화에만 집중하면서 오늘은 좋았어, 어제는 안 좋았어, 이런 식으로만 판단하시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달 동안 연애를 했는데 정말 좋았던 날이 일주일, 그냥 평범했던 날이 일주일, 답답하고 힘들었던 날이 2주일이라면 이 관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계산해봐도 마이너스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더 깊은 곳으로 헤엄쳐가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남자가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하면 여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더 잘해주려고 하죠. 이게 정말 위험한 패턴이에요. 상대방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지, 기본적인 배려심이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춰주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런 현상을 감정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끝없이 에너지를 제공하는 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금 인출기는 돈만 뽑아가지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성분이 남자친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정말 온갖 것들을 다 해주셨대요. 직접 음식을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심지어 그 남자친구 친구들에게까지 신경을 써주셨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남자친구는 점점 더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니 조금이라도 예전만큼 안 해주면 왜 예전처럼 안 해줘? 라고 하더래요. 이게 바로 잘못된 패턴이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결과예요. 사랑에는 정말 신기한 역설이 있어요. 나를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에게는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되지만 동시에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더 편하게 대하게 되거든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안전하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게 되는 거죠. 마치 집에서는 편한 옷차림을 하지만 밖에서는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런 모순이 나타나는 정도예요.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면 편해져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막대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려심이 기본적으로 있는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편해져도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남자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이런 차이점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연애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기간 집중 이해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단 2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정말 확실하게 이해해주세요. 그 대신 여러분은 다른 곳에 관심과 에너지를 투자하시고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차근차근 관찰해 보세요. 정말 기본적인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이해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자신도 여러분을 더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에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취업 준비로 힘들어한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배려해 주셨대요. 그런데 그 남자는 오히려 너는 여유롭게 지내면서 나만 힘들어한다고 하더래요.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그 관계는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고마움의 감정이 전혀 없거든요. 연애 초기에 뜨거운 열정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워요. 이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노력하는 강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직접 손으로 만든 선물을 줬다면 나중에는 구매한 것을 주게 되고, 처음에는 매일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줄어드는 속도와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급격하게 떨어져요. 마치 높은 곳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기본적인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편해지면 정말 빠르게 노력을 멈춰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편안함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해해줘도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죠. 남자들이 바쁘다고 연락을 못한다고 할 때 여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아무리 바빠도 연락 한 번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특히 무언가에 깊이 집중하고 있을 때는 그 집중을 깨뜨리는 것 자체를 정말 싫어해요. 마치 책을 읽고 있는데 계속 말을 거는 것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그 집중을 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는 것은 괜찮은데 누군가가 전화해서 방해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이해하면 대처 방법도 달라져요. 무작정 왜 연락을 안 해? 라고 따지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여유로울 때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기본적인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정말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빠도 최소한의 연락은 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피곤하지 않은 여자가 되는 진짜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기본적인 배려심부터 확인하세요. 이게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어요.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계속 부어넣는 것과 같거든요.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이해는 피하세요. 단기간 동안 확실한 이해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자신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세요. 상대방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삶도 풍부하게 만들어 가세요. 네 번째로 평균적인 행복도를 기준으로 관계를 평가하세요. 매일매일의 감정 변화에만 매몰되지 말고 전체적인 관계의 질을 봐야 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이런 원칙들을 적용하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남자친구가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게 되고 관계 자체도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남자가 계속 힘들어하면 여자들은 대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완전히 포기하고 관계를 끝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강하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좋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집착하는 것은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보다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지켜보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힘들어한다면 일단 이해해주되,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보거나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거리감이 만들어지고 상대방도 여러분의 변화를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관계가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남자들 중에는 여자친구가 이해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런 이해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마움을 아는 남자들은 여러분이 배려해줄 때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남자들은 오히려 더 편하게 대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감사할 줄 아는 남자는 여자친구가 힘들 때 이해해주면 정말 고마워.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남자는 당연히 이해해줘야지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심지어 다른 여자들도 다 이렇게 해줘라는 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차이점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상대방의 진짜 성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 테스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한 달 정도 정말 잘해주세요. 그리고 그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고마워하면서 여러분에게 더 잘해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역할 바꾸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죠. 진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힘들 때도 비슷하게 이해해 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이 힘들어해도 자신의 일만 신경 쓰거나 심지어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이런 관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여러분의 접근 방식도 조정할 수 있어요. 연애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죠. 만약 여러분이 계속 이해해주기만 하고 상대방은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려워요. 마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시소와 같거든요. 그보다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을 이해해주되 여러분 자신도 이해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진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혹시 여러분만의 연애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러브 SOS 365는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하고 있어요.